평형 선택 가이드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모아투유넷 추정분담금 조회 이 플랫폼을 공유를 한 달 전에 드렸고요. 온라인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가끔 이게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여라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면 사무실로 방문을 해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검인 신청을 한 평형 타입들이 있는데 2-2 구역만 사실 15제곱미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하고요. 일단 15제곱미터 타입을 좀 살펴볼게요. 거의 이제 원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2억 2,700 평당 3,320만원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아까 그 모아투유 내에서 본인의 종전자산 추산액과 권리가액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에서 다 적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산의 어떤 추산액이 3억인 경우, 4억인 경우 정도가 이제 사람 숫자로 치면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원룸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억대나 2억대의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뭐 구조는 사실은 원룸이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원룸도 사실 가구와 이 싱크대와 욕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는 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공간일수록 좀 공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분하는 것을 어떤 움직일 수 없는 벽으로 할 것이냐, 강화 유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구를 이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좀 이런 15제곱미터 원룸에는 미리 좀 그 가구 같은 것들을 공간 활용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 뭐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일 것 같고요. 조금 다른 형태의 15제곱미터 살펴보면요. 뭐 요런 형태고요.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침대, 뭐 책상 혹은 식탁 공간이고요. 근데 이게 좁기 때문에 저는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효율적인 수납과 공간 활용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좀 극대화해야 될 것 같고, 요새 이런 사실 타입들도 월세 받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이 원룸형이 2억 2,700인데 저는 그럼 정확히 요거 선택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스스로도 간단하게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모아투유 넷에서 본인의 좀 권리가액을 확인을 해보시고 2억 2,700에서 본인의 권리가액을 빼보시면 되겠죠. 40제곱미터가 이제 우리 검인 신청할 때 설계에 1-123구역, 2-129구역 모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서울시 조례상 매입임대 최소 평형 기준이 4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이제 40제곱미터로 계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일반 분양도 40제곱미터를 넣어주는 거가 아무래도 시공비가 좀 절약이 되겠죠. 너무 다양한 이제 평수가 있으면 시공비가 증가가 되니까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 어차피 40제곱미터를 지을 거니까 조합원 일반 분양도 40제곱미터를 넣어주면은 좀 시공비가 그래도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40제곱미터는 일단 복도형 구조이고요.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임대주택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복도형으로 많이 한대요. 강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도형으로 신축이 꽤 있고요. 그래도 이게 40제곱미터는 구조가 꽤나 이 정도면은 꽤나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5억 6천, 그리고 종전자산 추산액이 3억 정도면 권리가액이 한 3억 후반이라서 분담금이 한 2억 전후, 그리고 4억 종전자산 추산이신 분은 추정분담금이 뭐 거의 없거나 한 1억 정도까지 구역별로 좀 상이합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뭐 보통 이렇게 복도 쪽 있는 방은 옷방이나 수납하는 방으로 많이들 쓰시니까, 그리고 침대, 주방, 거실, 소파 뭐 요런 구조로 매우 평범하고, 그리고 뭐 공간 활용은 뭐 요 정도가 40제곱미터에서는 좀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요거 뭐 다른 타입도 뭐 거의
유사하고 세탁실 위치만 이제 현관 쪽으로 붙일 거냐, 욕실 쪽으로 붙일 거냐, 뭐 그런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나는 그러면 요거 선택했을 때 얼마예요? 궁금하시면 모아투유 넷에서 조회해 보시면 되고, 40제곱미터는 저희가 모든 구역에 다 타입이 지금 검인 신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아투유 넷에서도 바로 그 추정 분담금을 계산하실 필요 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9제곱미터는 저희가 검인 신청한 개요에는 넣지는 못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검인 신청을 하는 거가 지금 너무 늦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단톡방에서 또 말씀드린 사유도 있는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야 되고 고지해야 되고, 사업의 개요를 검인할 때 구체적인 숫자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계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건축 설계는 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타입을 넣으면 설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도 이게 오래 걸리는데, 그럼 저희가 속도를 빨리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좀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합 설립 이후에 하면 되고, 59제곱미터가 가장 잘 팔리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 49제곱미터도 지금 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제곱미터와 59 사이에 저희가 설계를 해야만 하는 시장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49제곱미터는 이 검인 신청한 설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 본 설계에서는 49 전후에 타입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은 계산을 해두리는 점. 그래서 요거는 모아투유 넷에서 조회는 안 되지만은 6억 8천이라는 조합원 분양가를 조회되는 본인의 추정 그 권리가액에서 빼주시면 계산이 되겠죠. 복도식 타입이고요. 3억대 종전자산 추산이신 분은 3억 전후로, 그리고 4억대 종전자산 추산 규모이신 분은 한 2억 전후 분담금이고요. 구조는 좀 매우 평범하고요. 이렇게 조금 다른 타입이고요. 복도식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49제곱미터 정도도 홀형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코어 하나에 보통 2개의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막 초고층으로 막 35층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뭐 타워형은 저희가 좀 적합한 그 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판상형, 홀형이 또 한국 분들이 가장 마통풍도 되고 채광도 좋고 선호하는 타입인데, 그렇게 49제곱미터를 홀형 판상형으로 설계했을 때인데, 사실 요런 구조는 거의 이거 25평형 아닌가?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공간 활용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방이 3개 타입으로 거의 25평형에 준하게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포레나 인천 하객 아파트 평면이고요.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평면은 이제 좀 방을 좀 크게 2개를 빼고 거실 주방도 좀 넓게 뺀 이제 타입인데, 오히려 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현관에서 이렇게 복도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넓은 집들은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좀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좀 이렇게 존중될 수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 좁은 집은 이렇게 복도를 너무 많이 면적을 잡아먹으면 좀 공간 활용이 아무래도 좀 별로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거 요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기왕 돈 들여가지고 판상형 홀형으로 설계를 할 거면 요 정도가 좋지 않나. 요건 조금 공간 활용이 이게 맞나? 뭐 요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외기실의 위치는 요게 더 뭐 좋은 것 같기는 하고요. 요새 실외기를 벽 바깥으로 부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실외기실이 기본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가구처럼 이런 것들이 벽에 좀 세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실외기실 공간이 좀 아깝고요. 그리고 이제 59제곱미터는 당연히 모든 구역의 타입으로 검인 신청하는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판상형, 홀형으로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런 기본 구조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8억 2천으로 계획이 되었고, 이제 추정 분담금도 모아투유 넷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상당히 클래식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세로로 동향을 가정한 설계인 것 같은데, 뭐 이 구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방을 좀 길쭉하게 뺐고요. 74제곱미터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30평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있어 보이는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30평대로. 그래서 판상형으로 다 이렇게 남향 쪽으로 되도록이면 3베이 형식으로 해보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는 10억. 그래서 74제곱미터도 지금 5개 구역 검인 신청한 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아투유넷에서 바로 개인의 추정 분담금을 확인은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다른 타입인데 아까 59제곱미터 타입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살짝 확대한 정도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4베이 형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판상형 4베이, 뭐 조합원 분양가는 11억 3천 정도. 그리고 우리 동네 이제 염창동 이편한 세상이 그때 이제 가장 비쌌을 때 한 15억 정도로 거래가 됐었고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아까 거는 4베이라서 사실 4베이를 더 좋아하시고요. 이제 설계의 어떤 이유로 3베이로 구성이 됐을 때에 침실이 하나가 뒤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부분 수익형, 이렇게 세대 분리형 35평형에 대해서 좀 단톡방에서 문의가 좀 꽤 있으셨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살펴보면은 부분 수익형은 요렇게 벽이 있어서, 그리고 이 현관이 따로 있어서요. 원룸이 하나가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축법상에 또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 임대형이 막 더 커질 수는 없고 요런 정도로 이제 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냥 딱 그냥 원룸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주인 세대가 거주한다면 방 2개, 화장실 2개, 뭐 요런 식으로, 주방도 뭐 요 정도면 뭐 넓고, 그러니까 방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좀 수익형 모델입니다. 이제 생활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호도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뭐 다양한 것들에 따라서 요거를 좀 취향이 갈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계속 추후 논의를 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요 형태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고 벽이 좀 중간에 꺾여 있네요. 현관이 조금 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현관이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좀 덜 민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요렇게, 여기는 부분 임대 세대도 상당히 주방을 넓게 뺐네요. 레미안 웰스트림이라는 곳이네요. 검인 신청은 요렇게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한 적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평형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남의 동네 남의 아파트를 살펴본 거고, 실제로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건축 설계사를 뽑으면 이렇게 이제 지금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인가가 완료된 사업지잖아요. 계속 이제 오랫동안 걸린 사업지이기는 한데, 요렇게 이제 설계가 나오는 거는 지금 조합 설립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보다 이제 사업 그 시공의 난이도가 높고 좀 고층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요 정도로 화려하지는 않는 텐데, 어쨌든 요 설계는 그냥 이제 거민용으로 개괄적으로 해놓은 거지 저희가 설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49제곱미터 타입이 없다. 왜냐면 저희 빨리 조합 설립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이제 한 거다. 그래서 너무 설계 타입에 대해서 왜 구조가 어떠냐라든지 이런 타입은 없나요? 향은 어떻나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평형이 결국에 사업성과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평형 선택에 관한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